민 부장님. 네. 지난 14일이었죠. 이재용 부회장 출국하신 게. 네네. 5년 만에 미국 방문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대가 좀 큰가요? 20조 원 정도의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결정과 관련된 발표가 아마 좀 최종 부지 관련된 최종 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제 테일러나 아니면 오스틴 쪽 두 곳이 공장 후보지로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대만의 TSMC랑 격차가 지금 많이 아직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주를 더 많이 받고 수주를 확대를 하려면 공장을 이제 증설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 기간 안에 아마도 반도체라든지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여러 좀 고위층과들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이슈 때문인지 반도체 업종들 조금 뭐 어떤 거는 조금이 아니라 급하게 움직이던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초 그래도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그래도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DB하이텍이라던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재미없었던 흐름이었는데 뭐 추세를 전환할 정도의 뭐 이제 상승 흐름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조사 기관들에서 계속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바닥에 대한 논란은 사실 올 여름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정도면 턴하겠다.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턴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일단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많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 글로벌 반도체 회사, 뭐 AMD나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사실 조금 더디긴 더딘 상태죠. 개인 투자자들이 11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면 사실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사실 이번 하반기에 또 사실 좀 한번 또 증명됐고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이든 또는 경기 민감주든 대형주든 삼성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한국 주식은 오른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뭐 퀄컴 같은 그런 회사, 이른바 팹리스에서 설계 도면 갖다 주면은 그걸 만드는 건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설계 못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종합 반도체 회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제 파운드리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차피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니까 그런 차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파운드리는 계속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파운드리만 주력을 하는 회사가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DB하이텍의 업황을 보면 파운드리 업황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올랐던데 최근에.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IoT 같은 이런 이제 신규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예. 이 8인치 쪽의 파운드리 호황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DB하이텍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도 내년도 계약 물량이 다 찼다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실적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B하이텍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왜 증설을 안 하나. 그러면 맨날 매출은 항상 그 자리죠. 네. 캐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례적으로 이제 DB하이텍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회사가 증설을 한다? 이 제한적인 매출 성장이 좀 약간 약점이었는데, 이거 진짜 좋아지는구나. 라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업황을 DB하이텍의 최근에 증설을 통해서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인데 지금 자꾸 삼성전자의 몸체보다 자꾸 이렇게 주변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네. 소부장. 네. 아니 그럼 뭐 이 부서 저 부서 회식에 다 나가시던 소부장님이 요새 뜸한데 그럼 이제 소부장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됩니까? 저는 소부장 쪽이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2018년도에 보면 사실 그때도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59조, 그때 약 60조 가깝게 냈던 영업이익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주가 상승은 2017년에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2016년 여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게 2018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업황 리포트가
생각보다 업황이 좋지 않았다. 근데 지금 사실 딱 그렇잖아요. 올 초에 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네. 지금 계속 실적 발표는 계속 최고치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죠. 그거다 지금- 슈퍼사이클 네. 얘기도 또 막상 또 흐지부지 대자뷰가 된 되고. 상태고 네. 지금 사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 여름에 180조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부터 또 다시 삼성전자 주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돈을 쓰는 기간이라는 거죠. 네, 돈을 쓰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회수하는 기간이 2020년도, 뭐 코로나 시국이랑 맞닥뜨렸지만 그렇게 합쳐져서 주가 상승이 2020년, 2021년까지 나왔던 거고요. 근데 또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 여름을 보면요. 3년 동안 240조 정도 네. 투자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또 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지금 포맷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또 돈 쓰면 이게 회수에 대한 불투명은 있겠지만 쓰는 만큼 또 언젠가 또 돌아오겠죠. 분명히 이 쓰는 시기에는 분명 삼성전자 돈을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다 낙수 효과가 있겠죠. 소부장이고 예, 그다음에 예.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소부장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이번에 그래서 심택이나 이런 기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테마들이 예. 반도체 쪽에서 그쪽에서 또 좋은 시세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지금 신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오르긴 했는데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객장에서 자주 듣는. 네, 그죠. 추천을 드릴 때는 안 사다가 남들 가보는 거 하니까 그런 건데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DR 기판이긴 하지만 DDR5 전환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기판 전환이 앞으로 한 2년에 3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만큼 초기에 들어가신 것보다 편한 자리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요즘에 그 반도체주를 메타버스 하드웨어주로 이제 보는 관점이 네,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도 맞는 생각인가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왜 니네는 그 한마디를 못하냐. 뭐, 아니, 메타버스에 말만 하면 되는데. 말만 모를 텐데. 언론 플레이 한 번만 해주면 정말 삼성전자 좋을 텐데. 우리도 NFT 진출하겠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쉽게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반도체 사업 우리도 생각 있다. 네. 그런 뉴스만 하나 내줘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그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뭐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지만 천하의 삼성이 남들을 그런다고. 작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거랑 택도 없을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는 그렇죠. 메타버스 네. 이야기해도 네. 지금 다른데 메타버스는 그냥 한 20명, 뭐 10몇 명 타는 마을버스고 네. 삼성이 메타버스 얘기하려면 다르죠. 이 버스는 적어도 한 5, 60명 그렇죠. 타는 버스는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하드웨어 쪽에 메타버스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기들. 하드웨어. 네. 지금 최근에 보면 LG 이노텍이나 삼성 전기 같은 그런 대형사들도 이제 관련된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기도 사실 좀 그런 게 그런 AR이나 VR 관련 기기들은 사실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렌즈 공급이나 뭐 카메라 모듈 공급들은. 근데 LG노텍 이번에 이 이슈로 한번 추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네. 삼성 전기도 한번 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 부장님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이렇게 황 팀장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뭐 반론이나 뭐 없습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래쪽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려올 소식도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거든요. 글로벌 이런 파운드리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TSMC가 증설을 하면 이 본인들이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을 물량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리 유명한 회사가 미국의 엠코라는 회사가 있고 대만의 A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도 삼성전자가 TSMC가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후공정 업체들을 따라서 증설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 거기에 납품을 하는 장비 회사들, 뭐 소재 회사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바로 딱 거기에 만든 기업이거든요. 예. 한미반도체의 주력 제품인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그래요? 1위예요. 네네. 파운드리 쪽에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최근에 이 회사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장비 안에 마이크로소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우가 SAW인데, 예, 톱니. 예. 이 마이크로니까 아주 미세한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오늘 선생님이라. 나 그래도 학력고사 세대예요. 이 미세한 톱을 이제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 안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으로 이제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미 반도체가 내재화를 성공을 한 거죠. 예. 이게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의 원가의 40%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수주 받고 장비 잘 팔았는데 거기에 40%를 디스코사에 떼줘야 되니까 마진이 이제 별로 안 나왔죠. 근데 이거를 내재화 해버렸으니까 훨씬 더 앞으로는 이제 수익이 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엠코라든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의 ASE한테 이제 수주를 받으면 납기하는 데 있어서 디스코사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내재해 버리니까 그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뭐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한미 반도체의 이제 프리미엄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는 HBM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좀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이제 GPU라든지 슈퍼컴퓨터들, 네. CPU 같은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돌리려면, 지금은 GPU가 있으면 그 옆에 뭐 CPU들이 이렇게 뿔뿔이 다 칩들이, 반도체 칩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반도체 칩을 위로 쌓아버립니다, 그냥. 네, 쌓아버리는. 그게 이제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PU 옆에 반도체 칩을 쌓아서 바로 옆에 붙여버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많이 주고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새롭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HBM 기술을 하려면 반도체 칩을 제가 여러 개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쌓은 칩들끼리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도체 칩을 뚫어줘야 됩니다. 네. 하나로 연결해서. 그게 네. TSV라는 기술입니다. 이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TSV라는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끼리 뚫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공정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라든지 이러한 본딩 장비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뭐 슈퍼컴퓨팅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망한 쪽이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신사업도 확장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이제 서버용 CPU 차세대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내년도 초에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 HBM을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도 내년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 파운드리 증설과 함께 유망한 반도체 후공정 쪽의 장비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가 전형적인 OSAT 업체? 네, 오사트 업체들이 증설을 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딱 하나 미셨네. 우리 또 황 팀장님도 밀면 하나만 밀잖아. 뭐 들고 오셨어요? IS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켓하고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DDR5가 이제 말만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슬슬 리포트도 좀 나오고 전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에서 11월 4일 날 엘더레이크라고 해서 DDR5를 탑재하는 처음으로 이제 CPU를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DDR5를 지원하는 서버도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MD에서도 내년에 DDR5를 탑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제 시기가 돼요. 그러면 가장 관련 주식들이 주가 상승할 때는 초기겠죠. 당연히 초기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3에서 4로 넘어갈 때 ISC에서 만드는 이런 소켓이 그때도 한 30%에서 40%의 단가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세공정으로 가는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분명히 더 수요도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서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 거기 때문에 ISC가 글로벌하게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쪽 매출이 훨씬 더 높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실 IS 차트를 보시면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해성DS도 차트 좋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ISC도 한번 지금부터는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 보는데요.
요거도 차트 괜찮은 종목이더만. 네. ISC는 뭐 이제 캐파 증설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성도 기대해 보는데 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SC가 최근에 보면 그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대주주가 지금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근데 인수 단가가 얼마냐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 근데 지금 현재 28,000원. 주가가 2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를 해건 대주주보다 지금 사면 대주주보다 싸게 삽니다. 싸게 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 대주주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주주 이 ISG를 산 대주주 입장은 이 정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샀겠죠. 그것만 봐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내년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사실 올해 별로 주가 상승이 별로 크게 나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 대비.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응축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할 만한 종목이네요.